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필립입니다. 저는 아시아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깊이 파고들어 제 비디오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의견을 읽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 밤 공유할 무서운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본의 고즈넉한 거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곳은 공기가 언제나 약간의 긴장감을 품고 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사찰 종소리가 한 박자 일찍 사라지는 듯합니다. 시간 속에 얼어붙은 듯한 거리, 좁은 자갈길 위로 몸을 기울인 나무집들, 2층 기도의 잔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냄새가 스며듭니다. 그곳에서 외국인 여행자가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작은 길가 가판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파가 운영하는 그 가판대에서 그녀의 창백하고 거의 희뿌연 눈동자가 빛났고 떨리는 손으로 흰 비단으로 만든 부적을 내밀었습니다. 보호를 위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숨결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절대 열지 마세요. 그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그것을 무해한 기념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매미 소리가 멎자 그의 호텔방 어둠 속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가벼운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봄 초입의 잿빛 오후에 교라 일본의 고대 도시로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고요했고 공기는 겨울의 차가움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28세, 런던 출신으로 그는 막연한 무언가를 쫓아 일본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고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대를 넘어선 역사를 스치며 느끼는 감각이었을지도요. 교라는 사찰, 골목길, 나무 벽 너머로 속삭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잠시 사라지기 딱 좋은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기라 지구 근처의 좁은 거리 뒤에 숨겨진 작은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무겁게 짓누른 듯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종이 벽이 발소리에 삐걱거렸고 다다미 매트의 희미한 냄새가 오래된 향과 습한 나무의 신맛과 섞여 퍼졌습니다. 주인, 조용한 미소를 지으면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는 남자가 다니엘에게 방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만 머무르십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주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방을 풀고 카메라를 충전한 후 다니엘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그친 후 종이 등불의 부드러운 빛이 웅덩이에 비쳤습니다. 도시는 기억의 미로처럼 보였고 좁은 골목은 희미한 불빛으로 깜빡였으며 바람에 실려온 오래된 기도에 속삭임이 스쳤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시간에 잊힌 듯한 사찰 가장자리에 서 있는 노파. 문은 반쯤 썩어 있었고 한때 부적을 매단 밧줄은 헤어지고 검게변해 있었습니다. 길 잃은 고양이 몇 마리가 입구 근처를 어슬렁거렸지만 누구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작은 가판대는 부적들로 가득 찬 나무 테이블 뿐이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 하나. 다니엘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흰 부적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먼지난 알씨에 물들지 않은 완벽하게 깨끗한 그것. 노파가 그의 시선을 알아채고 미소 지었습니다. 검게 물든 치아가 드러난 입가에 금이 가득 갈라진 입술. 보호를 위해 그녀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보호인가요? 그녀의 흐린 눈이 그를 스쳤습니다. 그걸 따르기만 하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지. 그녀가 흰 부적을 내밀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 그는 불편함을 숨기며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녀는 계약을 맺은 듯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부적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갑고 거의 습기가 돌았습니다. 가까이 간직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곁에 있을 테니까. 고마움을 표하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그대로 있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조차 멀고 숨 막히는 듯 했습니다. 세계가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와 그는 부적을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전화기 옆에. 그것은 무해해 보였고 심지어 연약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흰 비단 주머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나중에 교라에 현지 보호 부적이라는 캡션으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했을 때 그의 배가 뒤틀렸습니다. 사진이 약간 흐렸습니다. 셔터가 눌릴 때 부적이 움직인 듯. 그는 카메라 흔들림으로 치부했습니다. 손이 떨렸을 거라. 그는 이를 닫고 불을 끄고 매트리스에 누웠습니다. 바깥 바람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짙었습니다. 그는 전화 충전기의 희미한 위윙 소리와 벽의 가끔 삐걱거림을 들을 수 있었고, 잠이 스며들 무렵 침대 밑에서 의도적인 가벼운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소리가 멎었다가 천천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긁는 손톱처럼 끌리는 소리. 그는 쥐나 파이프, 아니면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자로 고개를 돌렸을 때 심장이 멎었습니다. 부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어떻게든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니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흰 부적이 매트리스 옆 나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실이 느슨하게 풀려 있는 듯 무언가가 당긴 것처럼 그의 뇌는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무언가에 부딪혔을 거라. 바깥에서 지나가는 기차의 진동일 거라. 하지만 근처에 기차는 없었습니다. 여관은 오래된 지구 깊숙이 지하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가슴 속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긁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이제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얕고 빠른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손을 뻗어 부적을 집어 탁자에 놓았습니다. 비단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떨쳐내려 이어폰을 꽂고 팟캐스트를 틀고 억지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초입 어딘가에서 긁는 소리가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 가볍게 그가 깨닫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종이창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전화가 밤새 꺼져 있었습니다. 충전기가 뽑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랬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부적은 그가 놓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붉은 실이 다르게 묶여 있었습니다. 더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고 그냥 다르게 매듭이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저으며 모든 게 상상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시차 탓. 그게 다일 거라. 그는 옷을 입고 카메라를 챙겨 사찰들을 탐험하러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거리가 자전거 소리와 대화로 서서히 채워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교라는 다시 평범해 보였습니다. 활기차고 바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음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미시라 시장을 거닐고 야사라 사찰을 방문하며 붉은 도리문과 이끼 낀 등불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그러나 부적은 그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로 만든 듯 몇 번이나 손을 넣어 만지작거리며 그것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매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강 근처 작은 가족 식당에 들렀습니다. 60대 여성 주인이 결제할 때 부적을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녀의 영어가 억양이 섞여 가벼웠습니다. 다니엘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길가 상인에게요. 왜요? 여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흰 오마모리. 팔려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외지인에게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잔돈을 양손으로 건네며 그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는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보호 부적일 뿐이에요.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당신을 보호하기를 빌어요. 그 말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거리가 더 조용해졌고 등불이 희미하게 빛났으며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여관에 도착하자 주인이 입구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예의상 고개를 숙였지만 주인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복도 양쪽 문마다 작은 종이 부적이 문틀 위에 붙어 있었는데 그의 방만 제외하고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은 놓아둔 자리에 가방 지퍼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적은 탁자 위에 없었습니다. 이제 베개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목덜미에서 맥박이 뛰고 불편한 파도가 몸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놓지 않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는 문턱에 서서 거의 1분 동안 흰 주머니를 바라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청소부가 옮겼을 거라. 하지만 청소부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오늘 밤 그가 유일한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적은 여전히 무해해 보였고 여전히 흰색,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이제 그는 금속 냄새, 철이나 피 같은 냄새를 맡는 듯 했습니다. 아니, 복도 향일 거라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그날 밤 그는 소리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침대 밑에 놓고 녹음을 시작한 후 잠을 청했습니다. 긁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곧 빨라지며 그는 움직이지 말고 크게 숨쉬지 말라고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몇 분 후 소리가 멎고 다른 무언가가 대체했습니다. 축축한 약한 숨소리. 바로 아래에서 그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전화를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텅 비었고 쥐흔적도, 구멍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습한 나무 냄새만 희미하게. 녹음을 확인했지만 파일이 손상되어 백색 소음뿐이었습니다. 남은 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면 우워 있었습니다. 새벽 직전, 피로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새소리와 햇살이 들었고 새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적이 사라졌습니다. 매트리스 아래, 가방 안, 미닫이문 뒤까지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전화를 꽂으러 가다 창턱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완벽히 정지된 상태로 안족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그는 차이를 보았습니다. 흰 비단이 더 이상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실뿌리 근처에 작은 붉은 얼룩이 희미하지만 틀림없는. 그는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방 공기가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차갑게 침묵이 기대하는 듯 방 자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다니엘은 방 안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덜칠 수 없었습니다. 부적은 창턱에 그대로 안족을 향해 의도적으로 놓인 듯 붉은 실이 새로 물든 듯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버릴까 고민했지만 누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절대 열지 마. 왜 신경 쓰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부적, 천과 실 조각일 뿐. 그러나 본능이 만지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날 아침 밖으로 나서자 주인이 앞계단을 쓸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사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니엘의 주머니로 향했고 옷감 너머 부적 모양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 부적. 네. 왜요? 주인이 텅 빈 거리를 둘러보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팔려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는 망설이다가 빗자루 손잡이를 쥔 손가락 마디를 3개 쥐었습니다. 찾은 곳에 돌려놔야 해요. 사찰. 다니엘의 물음에 주인의 턱이 움찔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마치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듯. 하지만 문제는 그 사찰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비슷한 골목을 헤매며 모든 갈림길을 더듬었습니다. 노파 가판대가 있던 거리는 그대로였지만 사찰은 사라졌습니다. 도리문도, 테이블도, 근처에 머물던 고양이들도 없었습니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빈 벽만. 벽을 바라보자 근처 타코야키 노점상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뭔가 찾으세요? 다니엘은 가리켰습니다. 여기 옛 사찰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여기엔 수십 년째 사찰이 없어요. 불로 다 타버렸죠. 다니엘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노파가 부적 팔았어요. 할아버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흰 부적 말인가요? 다니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점상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불안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불을 켜놓고 잠들기로 했습니다. 부적은 창턱에, 카메라는 직각으로 향해 몇 시간 녹화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그는 떨며 깨어났습니다. 방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차가웠습니다. 그의 숨결이 앞에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깜빡이며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적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비단이 부풀어 오르며 안에서 무언가가 밀어내는 듯 붉은 실이 긴장된 듯 벌렸습니다. 그는 몸을 뻣뻣하게 앉아 근육이 팽팽해졌습니다. 갑자기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부분에서 카메라가 깜빡였습니다. 부적이 변했습니다. 비단 아래 약한 박동, 심장처럼. 그리고 화면이 검게 변하기 직전 벽을 스치는 그림자. 바깥이 아닌 방 안에서. 다음 날 아침 그는 주인과 대면했습니다. 오늘 밤 더 나고 싶어요. 주인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밤 더.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 켜고 이거 피우세요. 그는 작은 향묶음을 건넸습니다. 잠들기 전 그날 밤 다니엘은 달았습니다. 달콤하면서 쓴 향 냄새가 방을 채웠습니다. 연기가 부적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모였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앉아 연기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부적 주위를 비틀며 춤추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피로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는 잠들었습니다. 그는 노파를 꿈꿨습니다. 그녀가 같은 사찰에 서서 가볍게 미소 짓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에 다른 흰 부적, 이번엔 붉게 물든. 열었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렇지. 다니엘은 담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향이 다 타버렸습니다. 부적이 그의 가슴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탁자를 엎었습니다. 전화가 떨어졌고 손전등이 바닥에서 깜빡였습니다. 그때 그는 보았습니다. 다다미의 희미한 손자국 윤곽, 아이 크기, 침대 밑에서 그의 자국까지 이어진. 그는 부적을 움켜쥐고 주머니에 쑤셔넣고 아침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가벼운 숨소리가 귀 옆에서 들렸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오자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강으로 갔습니다. 던질 준비를 하며. 하지만 주머니를 열었을 때 부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카메라 위에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붉은 실로 묶인. 등 뒤에서 노파의 약한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스쳤습니다. 절대 열지 마. 그는 돌아보았지만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다니엘의 손이 떨리며 붉은 실로 묶인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고 안심시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공기가 무겁고 숨 막히며 도시 자체가 숨을 죽인 듯. 그는 카무 강변에 얼어붙어 서 있었고
관광객과 주민들이 그의 공포 어린 눈을 알아채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주머니를 열어 흰 부적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머리카락뿐.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이 축축해졌습니다. 순간 무모하게 여관으로 돌아가 찾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본능이 외쳤습니다. 돌아가지 마. 돌아가지 마. 그럼에도 그는 풀리지 않은 채로 둘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는 돌아서 걸었고 발소리가 좁은 골목에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각소리가 약간 늦어지며 세계가 동기화되지 않은 듯 여관에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향냄새가 이전보다 훨씬 진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주인이 다니엘의 방 근처에 서서 문턱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다니엘의 물음에 주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붉었습니다. 열었나요? 다니엘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를요? 주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마무리? 아니요. 다니엘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물론 아니에요. 주인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그는 한숨을 쉬며 이해할 수 없는 일본어로 중얼거리고 더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억보다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는데 그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타버린 향 냄새가 날카롭고 달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뒤틀린 건 부적이었습니다. 탁자 위로 돌아온 완벽히 정지된 깨끗한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붉은 실이 새 것처럼 밝고 얼룩 없이 긴 한순간 그는 움직이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자 주변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숨결이 즉시 안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며 놀랐습니다. 그때 실이 꿈틀거렸습니다. 바람도 진동도 아닌 안에서 살아있는 무언가가 밀어내는 듯 약한 박동이 따랐습니다. 너무 작아 상상이라고 생각할 뻔했습니다. 다시 이번엔 더 크게 리듬 있는 심장 소리.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며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부적이 다시 박동한 후 멎었습니다. 그 후 침묵이 귀를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 안 심장 소리를 듣고 가슴 압박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꺼내 비디오를 찍으려 했지만 화면이 격렬히 깜빡였습니다.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PD에 나타난 게 그의 피를 식혔습니다. 가냘프고 창백하며 축축한 손이 비단 안에서 밀려 나와 손가락이 표면을 팽팽히 당기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덜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여전히 녹화 중이었습니다. 부적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탁자 위를 천천히 경련하듯 미끄러지며 가장자리로 멈춰. 그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멈춰.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자에서 떨어져 다다미에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붉은 실이 실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천 짖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엔 작게, 곧 더 크게, 피부 찢는 듯, 그리고 그것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평범한 오마모리처럼 종이나 기도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검은 머리카락 뭉치, 혀 조각, 사람 손톱이 말려있는 무언가를 긁다 잘린 듯 그 후 냄새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 부패의 오래된 무언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보이지 않는 구름으로 나왔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깨진 전화 화면 반사에 그는 뒤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방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하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팔다리가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듯 머리가 옆으로 기울었고 머리카락 뒤에서 축축한 무언가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거부했습니다. 마음은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다리가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자가 매트리스에 다가오며 멈췄습니다. 머리를 살짝 들며 붉은 실로 꿰맨 힙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넘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화가 여전히 녹화 중이었고 정적 속 약한 속삭임 소리가 그림자가 한 손을 들어 열린 부적을 가리켰습니다. 갑자기 숨 막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반은 신음, 반은 휙휙. 다니엘은 달려나갔습니다. 복도로 뛰쳐나와 광택 나는 나무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뒤에서 주인이 무언가 소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통과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헐떡이며 떨었습니다. 태양이 지붕 뒤로 떨어졌고 어둠이 길어졌습니다. 뒤를 보니 여관 창문은 모두 어두웠는데 그의 방 하나만 안에서 희미한 흰불빛이 완벽한 리듬으로 심장처럼 맥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사라졌습니다. 여관 주인은 경찰에게 새벽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신발 없이 가방은 방에 남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다미는 정리되지 않았고 전화는 녹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건 어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냄새, 철과 향, 전날 주인이 피운 그 향. 방을 수색할 때 흰 부적을 다시 찾았습니다. 꿰매진, 깔끔하고 완벽한, 찢긴 비단 흔적도, 안 내용물 흔적도 없고 새 붉은 실이 약간 더 어두워진 채 정교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만지자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모아 포장해 근처 사찰로 가져갔습니다. 사제가 거부하며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손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그 후 부적이 사라졌습니다. 2주 후 캐나다 대학생 다른 여행자가 같은 여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주인은 열쇠를 주기 전 망설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일본어로 감사 인사를 하고 짐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울로는 너무 평화로워. 며칠 더 머물 것 같아. 방이 오래됐지만 따뜻해. 누가 창턱에 작은 흰 부적을 놓아뒀어. 예뻐. 행운으로 간직할게. 그녀는 후속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여관은 설명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주인이 떠났다고 했고 건물은 잠긴 채 그대로 오래된 나무 문 틈새로 희미한 향 냄새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늦게 길아 뒤 좁은 거리를 지나면 종이 등불 아래 작은 테이블이 서 있습니다. 노파가 뒤에 앉아 가볍게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흰 부적을 들고 보호를 위해 속삭이지만 절대 열지 마. 가까이 귀 기울이면 안에서 약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흰 부적 이야기는 아시아 전역에 속삭이는 수많은 기이한 만남 중 하나입니다. 각국마다 작은 경고가 평범한 무언가가 끔찍한 것을 숨긴 채 여행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규칙을 무시할 때까지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밤 다음 이야기는 세울론 한국의 번화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네온 불빛이 고대 미신과 만나는 곳, 친절하거나 호기심 어린 행동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곳. 그것은 단순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비오는 밤, 이칭거리 모퉁이, 행운을 빌며 놓인 무료 우산 선반. 하지만 하나는 버리지 않는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아, 26세. 싱가포르 출신으로 세울론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봄에 도시를 보고 싶었어요. 벚꽃, 길거리 음식, 좁은 골목에 숨은 카페들이 생기로 넘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날씨가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한순간 홍리거리 음식점에서 나오다 번개가 지붕 위로 갈라지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시 불빛을 삼킬 만큼 사람들은 간판과 처마 아래로 달려가며 웃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아는 봉거리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 골목은 비소리만 메아리치는 텅 비었습니다. 네온 간판이 깜빡이고 모퉁이 상점 입구에 우산 선반이 있었습니다.
위에 한글과 영어로 작은 팻말 하나 가져가세요. 나중에 돌려주시면 행운.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우산들이 너무 완벽하고 야외에 버려진 것치고 너무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지 않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검은 우산을 집었고 손잡이에 붉은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의 새 것처럼 태그에 한국어로 쓰여 있지만 습기로 잉크가 약간 번졌습니다. 창 안 상점 직원이 그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기에 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료 우산, 행운을 빌어요. 미아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하고 폭풍 속으로 나갔습니다. 우산이 금속 클릭 소리와 함께 펼쳐졌습니다. 꽃향기 물 한 개가 스며나왔습니다. 익숙하면서 이상한 누군가 방금 아래 서 있던 듯 걸으며 그녀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우산 안쪽 전에 희미한 한국어가 직사광선 각도에서만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르는 단어였지만 전화로 사진 찍어 번역하자 배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처음엔 장난이나 현지 아트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울로는 창의적인 퍼포먼스로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좁은 거리를 지나며 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후 공기가 너무 무겁고 습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땅 웅덩이를 따라 왜곡되면 애온 빛에 물결쳤습니다. 모든 게 거의 정상적이었습니다. 이상함은 전화 확인에 멈췄을 때 왔습니다. 순간 그녀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반초 더 걸었습니다. 가벼운 지연, 거의 놓칠 만큼, 하지만 느꼈습니다. 가슴 속 약한 차가움. 그녀는 덜 쳐내고 계속 걸었습니다. 비가 이슬비로 변하고 그녀는 음료를 사러 작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주인, 피곤한 눈의 남자가 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산으로 갔습니다. 밖에서 가져오셨어요. 네. 그녀가 붉은 태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팻말에 그는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돌려놔야 해요. 미아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 오는데 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져가지 마세요. 그의 확신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 묻기 전 다른 손님이 들어오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미아는 우산을 계산대에 기대놓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서자 우산이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그녀를 향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산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미끄러지며 가로등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한숨 쉬고 집어들며 우연의 일치, 잊힌 우산, 약간의 비일 뿐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가는 길, 뒤 상점 창 반사에 그녀의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래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미아는 머리에서 비를 털고 우산을 문 옆에 걸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창을 통해 반짝이며 폭풍의 마지막 빗방울을 비췄습니다. 세울로는 다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밝고 활기차고 안전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끓이고 스웨터로 갈아입고 하루 사진을 넘겼습니다. 우산 사건은 작고 거의 바보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차를 홀짝이는데 약한 물방울 소리가 전화에서 주의를 끌었습니다. 똑, 똑, 똑. 그녀는 욕실을 봤습니다. 수도꼭지가 마르고 창은 닫혀 있었습니다. 소리가 뒤에서 왔습니다. 우산. 문 옆 금속 후크에 완벽히 정지된 채 그러나 끝에서 물방울이 모여 바닥에 하나씩 덜어졌습니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고 만지러 갔습니다. 천은 더 이상 젖지 않았고 완전히 마른, 하지만 물방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래 손을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소리는 계속. 공기가 비를 흉내내는 듯. 그녀는 시차 탓이라 중얼거리며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끄자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미아는 늦게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지역번호 두 통화 미스. 스팸일 거라 무시했습니다. 우산은 문 옆에, 아래 웅덩이는 사라졌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북콘 한옥마을, 병궁전, 고양이 카페를 돌았습니다. 모든 게 다시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점창을 지날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반사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늦게, 반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반사도 멈추지만 항상 동시에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앞을 보며 옆을 힐끔 봤는데 반사가 먼저. 차이가 너무 작아 상상이라고 거의 설득됐습니다. 거의. 호텔로 돌아오자 하늘이 다시 어두웠습니다. 밖에서 가벼운 비가. 그녀는 생각 없이 우산을 집었습니다. 펼치자 꽃향기 물 한 개가 희미하고 꽃같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곽 쥐고 길 건너 편의점으로 저녁을 사러 갔습니다. 인도가 네온처럼 액체 유리에 반사됐습니다. 건너며 차창 반사에 그녀를 봤습니다. 미소 짓고 있지만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심장이 쿵쾅거렸고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습한 인도에 쿵 소리 나며 살짝 굴러 멈췄습니다. 순간 가장자리 안에서 창백한 손 윤곽이 손잡이를 잡으려 뻗는 듯 차가 지나 물보라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미아는 누군가 뒤에서 소리칠 때까지 굳어 있었습니다. 우산을 주워 떨며 편의점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이번엔 나이든 여성 점원이 조용히 걱정스레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어로. 미아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떨어뜨려서 여성의 눈이 붉은 팩으로 갔습니다. 표정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물러서면 악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미아는 망설였습니다. 밖에 선반에서 팻말에 여성은 강하게 끊었습니다. 하나 가져가. 나중에 돌려줘. 미아는 깜빡였습니다. 네.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라졌어요. 그 팻말은 없어야 해요. 그녀는 문 쪽을 보면 누군가 들을까 봐 두려운 듯. 버리세요. 미아의 맥이 빨라졌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여성은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산 쓰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미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주받은 건가요? 여성은 입술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돈을 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안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미아는 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다시 비 속으로 나서자 우산이 펼쳐진 채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이 마르더군요. 천천히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이 비보다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우산을 벽에 기대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마다 안에서 약한 리듬 소리, 빗나무에 비 떨어지는 듯. 마침내 불편을 떨치지 못하고 침대로 기어들었습니다. 에어컨 소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우산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방을 훑다 장 앞에 펼쳐진 우산을 봤습니다. 완벽히 정지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벽유리에 빗방울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가장자리에서 물이 천천히 규칙적으로 카펫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 어딘가에서 약한 발소리, 작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미아는 천천히 거울로 돌아봤습니다. 반사가 창 앞에 서서 우산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아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물방울 소리가 꿈에 스며들며 청각 가장자리에서 달리는 발소리와 섞였습니다. 깨어났을 때 목이 아프고 방 공기가 습했으며 누군가 잠든 동안 피부 가까이 숨쉬는 듯. 우산은 펼쳐진 채창 앞에 마른데 아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부분이 바로 버리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원 노파가 맞다면 버리면 더 나빠질까? 아침에 복도로 나서자 청소부 여성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선이 미아의 손 우산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한국어로 중얼거리며 복도를 내려왔습니다. 미아는 이해한 한 단어만 잡았습니다. 살아남으세요. 경고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여행 앱으로 알게 된 현지 친구 윤을 만났습니다. 커피 마시며 미아는 전체를 웃으며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내가 편집 중인가 봐.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꿈, 이상한 날씨, 이상한 우산. 하지만 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봐. 미아는 망설였습니다. 검은 우산, 붉은 태그, 향수 냄새. 윤의 표정이 즉시 변했습니다. 붉은 태그, 응. 미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봤어. 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버려야 해. 미아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다들 그래? 몇 년 전 이야기야. 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강남 지하철에서 우산 하나 가져간 여자. 같은 거, 검은색의 붉은 태그. 다음 날 한천 근처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어. 비 안 오는데. 미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같은 거라고. 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지만 저주받았다고 해. 가져간 사람은 마지막 사용자한테 쫓겨. 미아는 웃으려 했지만 공허했습니다. 극적이다. 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돌려놔. 가져온 곳에. 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평선 뒤로 사라지자 그녀는 시작점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전기처럼 번개 직전처럼. 하지만 모퉁이의 우산 선반이 사라졌습니다. 상점 앞이 어두워 문 닫음. 그녀는 가로등 아래 서서 우산을 꽉 쥐었습니다. 길 건너 깜빡이는 움직임. 상점 창 반사 그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반사가 기울었습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호기심 어린 배가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사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서서 희미하게 미소. 멈춰. 그녀가 숨속으로 속삭였지만 들을 사람 없었습니다. 비가 시작됐습니다. 부드럽게 곧 세게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우산을 펼쳤습니다. 안글씨가 희미한 빛에 빛났습니다. 혼자 다니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 아가씨.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나이든 상점 주인. 한 손에 종이 부적 들고 가로등 불빛 밖에 서 있었습니다. 나요.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미아의 심장이 쿵쾅. 무슨 일이에요? 그는 비에 젖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기를 싫어해요. 가져가면 당신을 데려가. 여기 두고 갈게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우산을 내렸습니다. 아니, 여기서 주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두면 달아와. 천둥이 하늘을 굴렀고 순간 거리가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돌아오자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미아 혼자. 우산은 손에 펼쳐진 채. 비가 더 세게. 그녀는 무언가 끔찍한 걸 깨달았습니다. 발밑 당이 마른 물방울이 그녀를 맞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그리고 근처 어딘가에서 발소리. 부드럽고 습하고 불규칙하게.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가 가까워지며 시야 밖을 맴돌았습니다. 미아. 약하고 익숙한 목소리.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길 건너 유리 반사 그녀가 우산을 들고 동조하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없는 번개가 번쩍. 그녀는 가장자리 안에서 창백한 손이 손가락을 팽팽히 당기는 걸 봤습니다. 우산이 심장처럼 박동했고 등 뒤 어딘가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부패한 꽃처럼 고인물 냄새.
미아의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 각 박동이 그녀를 맞지 않는 비와 거의 맞물렸습니다. 주변 거리가 왜곡됐습니다. 내용 간판이 폭우의 피처럼 색이 흘렀고 존재하지 않는 웅덩이에 머리 위 우산이 더 무거워졌고 손잡이가 미끄러워 쥐기 힘들었습니다. 비소리 넘어 불규칙한 약한 숨소리. 비가 아닌 우산 안에서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손잡이에 떨렸습니다. 모든 본능이 떨어뜨리고 달아나라고 소리쳤지만 몸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금속 축을 통해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희미하지만 리듬있게 우산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 길 건너 반사 그녀가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 뒤로 젖힌 운이 흰자 위로 뒤집히고 무음 비명으로 입 벌림. 반사가 깜빡이다 정상으로. 하지만 미소가 1초 길었습니다. 미아는 비틀거리며 뒤로 신발이 물보라 없이 웅덩이를 밟았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가볍고 거의 슬프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아.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거리 텅 비었습니다. 눈고리에서 움직임. 근처 버스 정류장 유리에 그림자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검은 우산, 붉은 태그 든 여성. 얼굴이 어둠에 가려.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사만 유리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천천히 반사로 돌아봤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아래 창백하고 무색한 무언가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닌 빈 구멍, 빛을 삼키는 듯 반짝. 반사가 손을 뻗어 유리 안으로 밀었습니다. 동시에 미아는 손목에 차갑고 미끄러운 손가락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그녀는 비명 지르며 팔을 뺐습니다. 우산이 손에서 떨어져 인도에 가볍게 쿵. 비가 처음 그녀를 맞았고 즉시 머리와 옷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내려봤습니다. 펼쳐진 우산이 땅에 누워 헐떡이는 잎처럼. 붉은 태그 사라지고 대신 손잡이 주위에 물에 젖은 얇은 검은 리본띠. 그녀는 무릎 꿇은 걸 기억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땅에 엎드려 안을 봤습니다. 혼자 다니지 마 글씨가 번지고 왜곡됐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희미하지만 분명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비가 더 세게. 미아. 그녀는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융이 서 있었습니다. 친구 옷은 흠뻑 젖었지만 표정은 너무 평온, 너무 윤. 미아가 헐떡이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도와줘. 하지만 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열지 말았어야 해. 뭐? 부쉈어. 윤이 가볍게 말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야. 미아는 뒤로 물러서며 발이 인도 가장자리에 걸렸습니다. 비가 윤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마른 머리카락이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미아가 속삭였습니다. 윤이 이전 반사처럼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내 거 아닌 걸 가져갔어. 목소리가 낮아지고 공허해졌습니다. 터널 안에서 말하는 듯. 미아는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 땅 우산이 떨리며 가장자리가 안에서 기어나오는 듯 들렸습니다. 천 늘어나는 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제발. 미아가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확신 없음. 우산이 격렬히 경련하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봤습니다. 검은 천 표면이 부풀어 얼굴 윤곽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오목한 눈과 입 윤곽이 무음 비명. 안에서 창백한 손이 천을 뚫고 젖은 종이처럼 찢었습니다. 미아는 비명 지르며 뒤로 비틀거리며 축축한 그림자가 기어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드리워져 길고 엉킨. 빗물 떨어지는 향수 냄새가 꽃, 달콤, 부패로 퍼졌습니다. 그림자 손이 닿는 곳마다 검은 자국, 손톱이 갈라지고 부서진 단단한 걸 긁고 나온 듯. 머리를 천천히 들며 머리카락이 떨어져 너무 부드럽고 물에 부른 피부 드러냈습니다. 미아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 자신의 얼굴이
파괴되고 부은 힘이 미소. 그녀는 가로등 쪽으로 비틀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그림자가 기울였습니다. 그녀처럼 움직임, 같은 타이밍. 그녀를 완벽히 반사. 그 후 동조하며 속삭였습니다. 혼자 다니지 말았어야 해. 미아는 무릎 꿇고 떨며 다른 곳 볼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어두워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그녀의 반사. 두 번째, 그녀가 우산을 집어 가볍게 접는. 그리고 비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미아가 다음으로 기억하는 건 차가운 인도에 깨어나는 거였습니다. 세계가 회색 톤으로 돌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공기가 젖은 금속과 향수 냄새. 첫 밤부터 그녀를 괴롭힌 고창기.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근육이 무거웠습니다. 주변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차도 사람도 도시 불빛 소음도 없었습니다. 세울론이 조용해진 듯 그녀는 전화를 더듬었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거미줄 유리 아래 마지막 사진이 희미했습니다. 그녀 반사 사진. 하지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일어났습니다. 우산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거리를 훑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방울 소리조차, 바람의 약간 소리와 그녀의 불규칙한 숨소리만. 그때 붉은 태그를 봤습니다. 배수구 근처 탕에 반쯤 젖어 가장자리 실이 찢긴. 그녀는 조심스레 집었습니다. 잉크가 번졌지만 희미한 한국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져간 걸 돌려줘. 배가 뒤틀렸습니다. 길 건너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리버스 정류장이 깜빡이는 빛 아래 희미하게. 흐린 유리 뒤에 벤치에 앉은 그림자. 우산 든 누군가. 미아의 맥이 빨라졌습니다. 신발이 물보라 없이 얕은 웅덩이를 밟으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히 정지된 검은 우산 펼쳐 머리 위 가장자리에 물방울 멈춘.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용을 깨며 불렀습니다. 대답 없음. 망설이다 더 가까이 다가가 정류장 바로 밖에 섰습니다. 우산이 살짝 기울며 아래에 드러났습니다. 젖은 옷 입은 여성. 머리카락이 얼굴 가린. 그 향기가 다시 강하게 퍼졌습니다. 미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아니면 그녀처럼 보이는 무언가. 같은 머리, 같은 재킷. 심지어 손목 작은 상처까지. 그림자 머리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미아는 그 눈을 봤습니다.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살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고요. 유리 구슬처럼 피부에 박힌. 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넓지 않고 고요하고 수동적인. 그 후 말했고 소리가 그림자에서가 아닌 미아 머릿속에서. 혼자 있기를 싫어해.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고요하게 약하게 귓가에 메아리. 외로운 사람, 여행자, 혼자 걷는 사람을 찾아. 잠시 보호해. 보호. 미아가 떨며 반복. 그녀의 작은 웃음소리. 하지만 그녀이가 아닌 공기 물결. 팻말에 쓰여 있지. 행운. 하지만 우산은 행운이 아니야. 생명을 빌려. 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목소리가 계속. 당신을 마르게 해. 집에 따라와. 혼자일 때 옆에 있어. 필요 없을 때 당신이 필요해. 버스 정류장 유리가 안에서 뿌옇게. 표면에 희미한 손자국 퍼짐. 우산 아래 그림자가 앞으로 살짝 기울면 훈으로 그녀를. 가져간 걸 돌려줘. 속삭임. 미아의 숨이 빨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목소리가 커짐. 당신이 그녀를 대신했어. 유리가 떨렸습니다. 반사 얼굴이 흐려지며 특징이 젖은 물감처럼 녹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심장이 미친 듯. 우산 안 혼자 다니지 마가 머릿속에 울리며 이제 혼자 다니지 않을 거야로 뒤틀렸습니다. 몸이 각 걸음마다 무거워지고 시야 가장자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일어나 정류장에서 나오며 젖은 발이 땅에 자국 없이 우산을 쉽게 들고 미끄러지듯 걸었습니다. 미아는 도망쳤지만 가장 가까운 상점 창 반사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우산 들고 고요하고 인내심 있게 그녀를 봤습니다. 내려다보니 손이 비가 아닌 축축. 손바닥 안에서 희미한 물줄기가 규칙적으로 떨어지며 발밑에 보였습니다. 땅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물결쳤습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는 듯. 멀리 거리 아래 옛 편의점 근처 우산 선반이 보였습니다. 손글씨 팻말이 바람에 펄럭. 하나 가져가. 나중에 돌려주시면 행운.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선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미아의 목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쪽으로 걸었고 각 걸음이 이전보다 무거웠습니다. 모퉁이에 도착하자 선반이 다시 가득. 수십 검은 우산, 모두 붉은 태그 손잡이에 첫 번째가 빛 아래 반짝이며 맑은 하늘에도 물방울 미끄러짐. 그녀는 붉은 태그를 돌려놓으려 몸을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손잡이에 닿자 전율이 몸을 휩쓸었습니다. 길 건너 상점 창 반사가 다시 기울이며 힘이 미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목소리가 속삭임. 영원히. 그녀의 손길에 응답하듯 모든 우산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폭풍이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마르고 하늘은 무심한 푸른. 출근길 주민들이 홍리모퉁이 근처 작은 경찰차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경관이 이상한 광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 없는 공기에도 가볍게 흔들리는 우산행. 너무 많아 선반이 감당 못할 만큼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인도에 떨어지는 일요일 아침 맑은데도 상점 안 직원이 경관들에게 전날 젊은 외국 여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며 혼자 중얼거렸고 우산 꽉 쥐었어요. 비 그치자 사라졌습니다. 떠나는 사람 없음. 몇 시간 후 청소부가 배수구에 낀 유일한 붉은 태그를 찾았습니다. 반쯤 지워졌지만 읽을 만큼. 가져간 걸 돌려줘. 그날 밤 우산 선반 위 새 팻말이 손글씨가 이전과 달리 더 오래되고 떨림. 하나 가져가. 나중에 돌려주시면 행운. 아래에 희미하게 영어로 누군가 추가. 혼자 다니지 마. 문 닫을 시간에 대학생이 지나다 멈췄습니다. 비가 다시 갑자기 세게. 그녀는 우산들을 보며 미소 지고 검은 빛나는 붉은 태그를 집었습니다. 점원이 카운터에서 소리쳤지만 천둥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우산 펼치고 얼어붙었습니다. 향수 물 한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가로등 빛 아래 천에 희미한 글씨 반짝.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녀가 걸으며 우산 가장자리에서 물이 규칙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검은 우산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끊임없는 밤의 속삭이는 또 다른 경고일 뿐. 도쿄에서 서울까지, 골목 사찰에서 산사원까지 진실 하나가 변함없습니다. 호기심은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각 물건, 부적, 우산, 단순한 재물이 보호를 약속하지만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건 홍나 도시 국가의 안개 낀 언덕들입니다. 침묵이 바위에 달라붙고 숭배와 초대 경계가 희미해지는 곳. 주민들은 그 사찰이 수십 년간 기도가 없어 버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낯선 이의 향을 받은 여행자는 일부 사찰이 결코 비지 않고 일부 기도는 응답받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이야기 끝났고 2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즐기셨길 바랍니다. 이런 긴 비디오 만들 때 밤늦게까지 깨어있죠. 내일 또 다른 비디오 업로드 할게요. 놓치기 싫으면 구독하세요. 무료예요. 하하. 그의 이름은 올리버. 맨체스터 출신 사진작가로 홍나에 와서 도시 잊힌 언덕 숨은 옛 사찰 이야기들을 쫓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이지 않고 미신도 아니지만 대부분 피하는 그런 장소. 세상 사이에 얼어붙은 고요한 곳에 끌렸습니다. 그날 아침 아래 도시는 소란스럽고 불안정했습니다. 상인들 외침,
하늘 아래 반짝이는 고층 빌딩. 하지만 올리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이파 길 위 사찰 소문을 들었고 주민들이 숨쉬는 사찰이라 부르는 안개 속 깊숙이 왜 그런지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일부는 저주라 하고 다른 일부는 산에 머무르는 승려들이 돌본다고. 택시 기사가 상기슬게 세우며 영어를 거의 못하지만 표정이 충분했습니다. 거기 가세요. 안개 속 구불구불한 길을 가리키며 올리버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사는 망설이다 광둥어로 기도처럼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등반은 길고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공기가 각 걸음마다 차가워졌습니다. 안개가 나무 사이를 휘돌아 그의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숲이 무거웠습니다. 공기가 기억을 짊어진 듯 몇 미터마다 타버린 등불 유리 갈라지고 금속 프레임이 녹슬어 뒤틀린. 거의 1시간 후 숲이 비어지며 공터가 나왔고 사찰이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언덕 비스듬히 지은 벽붉은 페인트가 분홍으로 바래고 계단은 이끼에 삼켜졌습니다. 입구에 두 사자상, 시간에 깎인 얼굴, 사이에 찢긴 현판, 가장자리 검게 타버린. 올리버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로 사찰이 환상적으로 고요해 보였습니다. 새도 곤충도 바람도 없음. 연기 보이지 않는데 향냄새만 스며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즉시 변했습니다. 무겁고 따뜻하게, 아니 오래된 재와 젖은 나무 냄새, 벽에 바랜 벽화, 천체, 악마, 알 수 없는 신들. 일부는 완전히 긁혀 얼굴 없는 윤곽만. 중앙재단, 먼지 모든 표면 덮었는데 하나만 빼고 작은 동황 속향이 새로 꽂힌. 그때 승려를 봤습니다. 재단 뒤에 불, 한 남자, 대머리, 흑빛 가사, 반쯤 감은 눈으로 명상 중. 아직 소리 없음. 올리버는 승려가 도착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듯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볍게 말하며 카메라 내리며 침입할 생각 없었어요. 승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에서 꺼낸 3개 안 피운 향을 내밀었습니다. 올리버는 망설이다 손을 뻗었습니다. 승려 손이 차가웠습니다. 공기 차가움 아닌 더 깊은 감사합니다. 올리버가 중얼거리며 더 말할 게 없음. 승려가 천천히 고개 끄덕이며 재단 가리킴. 올리버는 의식을 모르지만 다른 사찰에서 봤습니다. 향 피우기, 3번절, 모래에 꽂기, 간단, 청량을 그었습니다. 두꺼운 공기에서 불꽃이 약하게 깜빡, 향이 붙자 은빛처럼 희미한 연기가 솟았습니다. 1번, 2번 절하고 3번째 절할 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향이 타지 않았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천천히, 거의 알아채기 힘들게 연기가 짙어지며 환상 패턴으로. 그는 혼란의 승려를 봤습니다. 남자 입가에 희미한 미소. 이제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가득 차 사찰 자체가 숨쉬기 시작한 듯. 승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낮고 고요한 목소리. 이제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초대했어요. 오랫동안 올리버는 서서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 못했습니다. 누굴, 속삭임처럼. 하지만 승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돌아서며 희미한 눈이 향 불빛 아래 반짝. 향을 항에 꽂으라 손짓. 올리버는 망설였습니다. 향이 이제 1인치 길어졌습니다. 끝이 빛나지만 타지 않은. 연기가 너무 부드럽고 거의 액체처럼 공기에서 살아있는 듯 휘도름. 그는 망설이는 게 어리석다고 느꼈지만 가슴 깊은 곳이 계속하지 말라고. 그러나 호기심이나 자존심이 이겼습니다. 그는 모래에 꽂았습니다. 즉시 연기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천으로 오르지 않고 재단 위로 퍼지며 낮고 천천히 안개처럼. 달콤하고 거의 쾌적한 향 냄새. 하지만 아래에 금속 같은 오래된 빛처럼. 올리버는 말하려 돌아봤지만 승려 사라졌습니다. 재단 뒤 공간 텅 비우. 그는 불렀지만 갈라진 벽에 메아리만. 밖으로 나오니 사찰 주위 안개가 짙어 나무와 길을 삼켰습니다.
순간 움직임. 안개 사이 희미한 그림자 지나가는 듯. 눈 깜빡일 때 사라짐. 20분 가까이 헤매기를 찾았습니다. 숲이 달라졌습니다. 새소리 없고 잎사귀 소리 없고 그의 숨소리만. 마침내 창기슭에 도착해 안도했지만 손가락에 희미한 회색 얼룩 봤습니다. 문지르지만 더러지지 않고 피부에 스며 그는 향 찌꺼기일 뿐이라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향냄새가 따라온 느낌 떨치지 못했습니다. 샤워 후에도 손에 희미하게 그 달콤한 뷔페 냄새. 그는 노트북에 사찰 사진 업로드했습니다. 대부분 정상. 하지만 끝 몇 장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일부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레임 어두운 구석에 희미한 형상 서서 봄. 거의 인간. 일부 길고 일부 구부정. 일부 윤곽조차 없음. 처음엔 안개 왜곡이라고. 하지만 한 장에서 더 선명. 승려 뒤 새 그림자 완벽히 정지. 얼굴 비고 매끄러움. 올리버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마름. 연기 탓일 거야. 중얼. 확대할수록 형상이 변하는 듯. 기울어 그를 보는 방 공기가 무거워짐. 그는 노트북 닫고 밤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 감을 때마다 안개 속 형상. 꿈과 깨어남 사이 승려 목소리. 이제 당신이 초대했어. 그는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방 어두웠지만 이상. 공기에 연기 냄새. 불켜니 침대발에 세개의 회색 기미 손자국. 배가 뒤틀림. 사진 찍으려 전화 들기 전 불빛 깜빡. 온도 떨어짐. 방 건너 TV 화면 반사에 그의 얼굴 아닌 어깨 기울인 다른 무언가. 돌아보니 아무것도. 불빛 안정. 손자국 사라짐.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붉고 손떨림. 피로 탓이라. 유령 이야기 쫓는 탓. 하지만 호텔 직원이 아침 먹으러 나서며 카운터에서 멈췄습니다. 사찰 다녀오셨어요. 영어로 낮게. 올리버 깜짝. 어떻게? 그녀가 이마 가리킴. 만지니 피부 아래 거칠음. 그녀 뒤 거울의 선명. 이마 중앙 원형 화상. 희미하지만 신자들이 제로 축복하는 정확 위치. 다만 이건 더 어둡고 신선. 그는 웃으려 했지만 직원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향 가져가지 마세요. 그녀 고개 끄덕. 언덕 사찰. 50년 방치. 승려 없고 재만. 올리버는 그녀를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지만 그녀는 시선 피하고 돌아섰습니다. 홍나 도착 후 처음으로 주변 공기가 습하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무영한 무언가 스친 듯. 아침 남은 시간 올리버는 이마 힘이 화상 만지작 못 그쳤습니다. 아프진 않지만 피부 아래 약한 박동처럼. 상점 창 반사 볼 때마다 더 어두워지고 선명. 그는 오후에 사찰로 돌아가 진실 확인할 거라. 하지만 길 물으면 주민들 반응 같음. 처음 혼란. 곧 조용한 불편. 밤거리 밤나무 팔 할아버지가 즉시 고개 저음. 사찰 없어요. 다쳤어요. 버려진. 올리버 강조. 할아버진 눈이 스치며 거리 훑음. 버려진 게 아니야. 혼자 두는 거. 당신도 그래야. 그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는 택시기사 고용 시. 여성이 사찰 사진 보고 손바닥 뒤집음. 말없이 사진 돌려주고 떠남. 도시 외곽 도착하자 구름이 다시 몰려옴. 회색 안개가 산처럼 흘러내림. 그는 비슷한 구불길 따라갔습니다. 목에 카메라 걸었지만 길이 어두워지고 좁아진 듯. 이전 타버린 등불 사라지고 붉은 끈 묶은 마른 갈대 다발 대신 각자 향 냄새의 힘이. 걸으며 무언가 들리기 시작. 처음 바람처럼. 곧 속삭임. 수십 개. 가볍고 리듬 있게 엇갈리며 이해 못하는 언어로 경전처럼. 하지만 인정되는. 적대적이지 않고 친절하지도. 그를 주목할 뿐. 공터 도착에 멈췄습니다. 사찰 그대로. 더 이상 버려지지 않음. 새연판 처마에 벽 최근 페인트 반짝. 재단에 수십 향 타오르며 연기 커튼. 그 커튼 너머 움직임.
승려 이전 위치에 손 모으고 힘이 미소. 올리버 다가가 불안한 목소리. 누구세요? 승려 살짝 기울임. 돌아오셨네. 조금 하나 물어봐야 해요. 올리버가 안정 유지하며 어제 떠난 후 승려 손들음. 그들이 따랐어. 올리버 가슴 조임. 누구? 초대한. 승려 재단 가리킴. 내가 그들의 재물을 가져갔어. 그들이 내 표식을 줬어. 올리버 손가락이 이마 화상 스침. 이거. 승려 고개 끄덕. 그게 그들이 봤단 뜻. 오랫동안 올리버 말 못함. 혼란과 회의 사이. 미쳤어. 중얼거리며 뒤로. 미친. 멈춤. 승려 뒤 무언가 움직임. 연기 넘어 힘이 형상수십. 그의 사진 형상들.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은 모두 그를 향함. 그는 비틀거리며 문턱에 거의 걸려 넘어질 뻔. 뭐 원해. 승려 힘이 미소 흔들림 없음. 향 피웠잖아. 가볍게. 초대야. 내 기도 기다려. 기도하러 온 거 아니야. 올리버 짜증. 사진 찍으러. 승려 목소리 낮아짐. 속삭임처럼. 그들은 몰라. 연기가 올리버 발주위 물처럼. 공기 더 진하고 달콤하며 병든 철 냄새. 그는 더 나려 돌아섰지만 뒤분 사라짐. 빈 공간만. 멈춰. 목소리 갈라짐. 나 좀 내버려 둬. 승려 가까이 다가옴. 발소리 없이 돌바닥. 피울 때 무언가 요구했어. 속삭임. 모두 그래. 올리버 고개 세게 저음. 아무것도 안 요구했어. 승려 동정 어린 시선. 그럼 빚진 걸 가져갈 거야. 올리버 대답 전소리 시작. 이번 경전 더 크게. 주위 모든 방향에서 휘몰아침. 공기 반작. 형상들이 움직이기 시작. 고개 들며 얼굴 없지만 이제 그를 향함. 그는 출구로 달려. 아니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안개가 벽처럼. 승려 목소리 메아리. 역하고 멀게. 끝내지 못한 기도는 안 돼. 올리버 시야 흐려짐. 공기가 가슴 짓누름. 그는 헛기침하며 밖으로 나오다 사찰이 사라진 걸 깨달음. 숨만 조용. 그러나 카메라 내려다보니 절박하게 증거 찾음. 화면 마지막 사진 재단만. 그림자나 승려 없고 그 혼자 향든. 안개가 희미해지지 않음. 목 뒤 숨처럼 산 내려 따라옴. 몇 걸음마다 돌아보며 사찰 희망. 하지만 변하는 안개와 향 냄새만. 마침내 도로 도착에 세계가 약간 잘못된 듯. 현실이 균형 잃은. 색이 고요하고 공기 비정상 고요. 카메라가 무겁게 모게. 마지막 이미지 머릿속 반복. 승려 위치에 서서 향든. 아무것도 없음. 그는 택시 불렀고 거의 말 못함. 기사가 거울로 여러 번 보며 말없음. 올리버 창밖 보며 생각 달래려. 피곤 진실 아닌. 연기 너무 마셔 환각. 하지만 받습니다. 창 반사에 이마 표식 없음. 빛남. 희미한 붉은 수처럼 피부 아래 박동. 손바닥 되지만 화끈거림. 괜찮으세요? 기사. 올리버 대답 없이 멈춰요. 비틀거리면 해리며 어디인지 모름. 번호 한 지구. 야시장과 네온. 사람들 웃고 먹고 폰 보느라 그 주위 지나감. 평범한 삶. 하지만 지나갈 때 고개 숙임. 깊지 않고 가벼운. 각자 달콤한 향 냄새. 그는 얼어붙음. 지나가는 남자 돌아보며 유리 같은 눈으로 다시 고개 숙임. 뒤 여성 손 모으고 기도처럼. 올리버 뒤로 물러서며 갈라진 목소리. 멈춰. 제발. 대답 없음. 그는 달려 좁은 골목으로. 공기 차갑고 습함. 닫힌 약촉하게 유리창 반사 그의 얼굴 아니. 뒤돌아본 회색 가루 덮인 얼굴 아래 힘이 빛나는 눈. 이마 표식 주황빛 타오르고 힘이 연기 올라옴. 그는 헐떡이며 뒤로. 반사 움직이지 않음. 그 후 미소. 그는 돌아서 골목으로 달려. 다시 보지 않음. 각 발소리가 반 박자 뒤 따라오는 듯. 마침내 호텔 도착에 문 쾅 닫고 가슴 헐떡이며 기대. 방은 그대로. 깔끔하고 조용한. 한 가지 빼고. 공기 사찰 냄새. 침대로 돌아보니 얼어붙음. 머리맡에 새 향새와 타오름.
연기 희미하고 안정적으로 솟음. 올리버 다리 풀림. 아니, 속삭임. 안 피웠어. 안 피웠어. 탁자 전화 윙윙. 메시지. 알 수 없는 번호. 두 단어. 기도 끝내. 전화 떨어뜨림. 귀가 윙윙. 사찰 채운 낮은 소리. 창 열어 공기 들이려 하지만 유리 만지자 반대편에서 손자국. 회색. 가루 인간. 불빛 깜빡. 창반사 그에 가까이. 내버려둬 비명. 반사 입 벌림. 네가 요청했어. 속삭임. 그들 보기. 안 했어. 그들의 향 가져갔어. 다층 목소리. 여러 사람 동시에. 재물 바쳤어. 이제 그들이 내 앞에 고개 숙여 말들이 짐처럼. 그는 바닥. 벽 둘러보고 수백 손자국 형성. 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모두 그를 향해. 전화 다시 윙윙. 사진. 이번 호텔 바닥 다리 꼬고 앉은 그. 눈 감고 향 피움 움직임 없음. 내려다보니 손가락 사이 향 빛나며 끝이 말려들음. 그는 즉시 떨어뜨렸지만 덜어지지 않음. 보이지 않는 실에 걸린 듯 공기 매달림. 방향기 가듯 그 속에서 힘이 그림자 줄지어 고개 숙임. 머리 바닥. 사찰 형상들 사진 속. 중앙에서 익숙한 인물 앞으로. 승려. 이제 승려 얼굴 사라짐. 그의 얼굴 대신. 올리버 숨 못 쉬음. 승려 힘이 미소. 손 모으고 속삭임. 이제 내가 사찰 지켜. 향 타오르게. 마지막으로 본 건 수백 회색 손이 유리에 눌려 완벽 동조로 고개 숙이는 힘이 빛. 올리버 깨어났을 때 모든 게 조용. 호텔방 뿌옇고 도시 힘이 빛만. 긴 순간 꿈이라 생각. 경전. 숫자. 불꽃. 하지만 공기 연기 짙고 손에 회색 가루. 목이 타오르고 옷담에 젖음. 그는 무거운 생각으로 일어나 납처럼. 이전 타버린 향 사라짐. 달콤하고 금속적. 부패 힘이 냄새만. 그는 세면대 거울로 비트. 처음 반사 정상. 그의 창백 피곤 얼굴에 가루. 하지만 가까이 기울이자 이마 표식 움직임. 한 번, 두 번 박동후 피부 살짝 갈라지며 얇은 연기. 그는 경악하며 세면대 잡음. 거울 뿌옇고 안개 넘어 글씨. 거꾸로 쓰인 듯 반대편에서 떠 보인다. 배 뒤틀림. 전화 다시 윙윙. 같은 번호 메시지. 한 줄. 고개 숙이는 건 기억하니까. 그는 첨부 사진 열기 전 망설임. 이번 아니었음. 사찰 승려. 재단 안미소. 이제 승려 고개 숙임. 손 모아 기도. 프레임 구석에 새 그림자. 형 뒤 뒤에 위치해. 올리버. 깨달음이 파도처럼. 표식. 기회. 고개 숙임. 저주 아닌 의식. 사찰 버려지지 않았음. 기다림.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무겁게 앉아. 심장 느리고 불안정. 첫 방문 세부 기억할수록 힘이. 승려와 정말 말했나? 그 남자 정말 있었나? 아니면 메아리 잔재. 카메라 다시 확인. 모든 사진 사라지고 하나만. 처음 발견 사찰 그대로. 고요하고 이끼 덮임. 승려 없고 연기 없고 움직임 없음. 하지만 새로 등장. 안개 속 회색 형상 수십 무릎 꿇음. 각자 향 들고. 각자 렌즈 향해 고개 숙임. 사진 찍은 누구에게든. 그에게. 올리버 손 떨림. 몸 전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울림. 진동. 그는 이마 다시 만졌고. 이번 가루 먼지처럼 사라짐. 아래 표식 더 이상 붓지 않음. 금빛. 힘이 빛남. 그의 숨결에 박동. 기사. 직원. 거리 낯선 이들 고개 숙임 생각. 저주 아닌. 인식. 승려 말 메아리. 이제 내가 사찰 지켜. 방 둘러봄. 모든 표면 제로 덮임. 충분히 두껍게 가구. 예. 가방. 옷. 심지어 신발.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제 속 힘이 선들. 원형 동심원. 사찰 바닥 도면 융꽉. 그는 천천히 뒤로. 심장 쿵쾅. 제가 움직임에 따라 패턴 만들음. 알아볼 수 없는 표식이나 기도. 문 손잡니 잡자 손검게. 복도 들어서자 호텔 조용. 불빛 약하게 깜빡. 복도 전체 꺼짐.
벽에 회색 손자국 수백. 계단 향해 그는 달았습니다. 로비의 비석 사라짐. 카운터 텅 비움. 향냄새만 다시. 밖에서 유리문 통과 얼어붙음. 거리 변함. 번화한 길 사라짐. 고층 빌딩 사라짐. 앞에 사찰 다시. 완벽 원형. 붉은 현판. 문 활짝. 안동항이 수백 장 빛 아래 반작. 엽승려. 천천히 고개 들고 미소. 불 지켰네. 좋군. 올리버 한 걸음 뒤로. 뭐예요? 승려 이전처럼 약간 기울임. 뭐? 누구? 올리버 고개 저으며 떨림. 진짜 아냐. 승려 미소 깊어짐. 나도 그랬어 이제. 재단 가리킴. 올리버 눈 따름. 연기 속 고개 숙인 그림자들이 더 이상 영혼 아님. 실체, 인간, 현대 옷차림, 일부 카메라, 지도, 배낭 준 여행자들 모두 이마 표식처럼. 승려 목소리 부드러워짐. 사찰이 지키는 자 선택해. 항상 하나씩. 승려 몸 희미해지며 공기 제로 흩어짐. 올리버 앞으로 비틀거리며 멈추라 소리치지만 형상 완전 사라짐. 목소리만 향통해. 이제 그들이 내게. 사찰 벽이 숨쉬듯 부풀고 쉬임. 경전 소리 다시. 이번 멀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소슴. 올리버 도망치려 돌아서자 문 사라짐. 재단만 타오르는 무릎 꿇길 기다림. 다음 날 타입학 1한개 더 짙음. 주민들 언덕에서 일찍 내려오며 달콤한 타버린 향 냄새. 일부 등산객 안개 속 종소리 들었다고. 가장 가까운 사찰 수십 년 방치됐는데 택시 기사 보고 후 경찰 불림. 도로변 열린 스판 카메라 가방 찾음. 신선 사진 가득. 모든 이미지 같은 장면. 언덕 사찰. 수백 향 밝히고 재단 앞 무릎 꿇은 남자. 고개 숙이고 손 모아 기도. 사진 분석 시 마지막 이상. 남자 더 이상 무릎 아님. 재단 뒤 승려 위치 서서 카메라 직시. 이마 제 금빛 빛남. 입가 작은 미소. 거의 감사. 주민들 그 3부분 안개 안 거친다고. 몇 달 후 학생 그룹 비슷 등산로에서 새로 복권 사찰 발견. 공터 새 페인트. 동황 최근 바뀐 듯 반짝. 안 누구 없지만 한 명 경전 소리 들었다고 떠나기 직전. 입구 작은 나무 팻말. 중국어 영어. 한역. 여행자. 새향 가져 존경으로 바치세요. 학생들 가다 한 명 돌아봄. 재단 뒤 그림자. 제백가사 입은 연기 가린 얼굴. 천천히 손들며 향 초대처럼. 바람이 불꽃 약한 소리 시름. 50년 만에 사찰 숨쉬기 시작. 홍나 사찰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명확함 하나 남김. 재물은 떠날 때 끝나지 않는. 아시아 전역. 잊힌 사찰 향 연기에서 서울 내운거리까지. 기양 교환 매일 일어남. 물건, 선물, 무해해 보이는 것들 받아들일 때까지. 다음 이야기 우리를 일본 가장 깊은 유령산 이누라산으로. GPS 신호 반도에서 사라질 만큼 고립. 주민들 시간 흐름 다르고 숲이 삼킨 걸 잊지 않음. 젊은 부부가 낯선 이의 산 물 받아들일 때 이누라에서 집으로 가져온 진짜 의미 배움. 일부 갈증은 거지지 말아야. 그들은 그렇게 멀리 등산할 계획 아니었음. 야왈에는 하루 산책. 오사라 소음 피하고 새 직장 전 숨쉬기 기회. 그날 아침 완벽. 하늘 깨끗 푸르고 공기 소나무 날카로움. 이누라 가까이지만 기승 마을 주민들 평범산 아니라고 경고. 전화 신호 없고 표지 없는 길. 거주자 없음. 마지막 경고의 웃음. 그럼 나무들 뿐. 레니 카메라 끈 조정하며 미소. 가게 주인. 길 안내한 노인 미소 짓지 않음. 중얼거리며 기도처럼. 해지기 전 돌아오라. 어쨌든 출발. 처음 몇 시간 평화로움. 길이 소나무와 이끼 바위 휘도름. 가끔 덩굴 삼킨 반쯤 사찰. 깨지거나 얼굴 없는 여우상. 숲너무 고요. 바람조차 숨죽인 듯. 정오쯤 작은 나무 쉼터. 길 갈림. 하나 주요 전망으로. 다른 하나 희미하고 무표집. 숲 깊숙이. 낸 탐험 원함. 온라인 소문 전쟁 후 끊긴 버려진 마을.
야 망설이지만 렌 흥분전염. 좀 둘러보고 돌아갈게. 약속. 그때 그를 봄. 갈림 근처 바위에 앉은 노인. 넓은 밀짚목. 간단 푸른 작업복. 앞 작은 나무통. 유리병 가득. 각자 오래된 막에 맑은 물. 손글씨 팻말 통 기대. 산순수 물. 등산 위에 2개 가져. 렌 환하게 웃음. 타이밍 완벽. 노인 처음 말없음. 깊은 주름 얼굴. 얇은 종이처럼 창백 피부. 렌지갑 들자 떨리는 손 들고 고개 저음. 돈 안 돼. 거칠게. 쉰 목소리. 가져가. 등산 위에 마셔. 야, 이 미소절. 하지만 노인 눈불편. 하얗게 뿌연. 빛 반사 안함. 렌에게 속삭여 안아자지만 그는 이미 병 하나 여름. 물 평소보다 차갑고 거의 얼음. 깊이 마시고 만족 한숨. 최고야. 그녀에게 하나 주며. 야 망설이지만 노인 읽기 힘든 표정으로 가볍게 고개 끄덕. 둘 다 마셔야 해. 산이 받아들일 때까지. 말에 약한 소름. 하지만 물에 피하려 한 모금. 물 이상 맛. 깨끗하지만 금속 잔향 맺지 못함. 고개 들자 노인 사라짐. 소리도 발소리도 입 닫는 소리도 없음. 앉은 바위 텅 비고 통도. 렌 어색 웃음. 빨리 움직이네. 하지만 야는 계속 불편 떨치지 못함. 돌아가자. 낮게. 렌 눈 동그랗게. 괜찮아. 그냥 물이야. 그들은 계속. 산비탈 도착에 하늘 회색. 낮은 안개 나무 붓고. 숲이 깊고 느린 숨처럼 약간 울림. 공기 무겁고 습하고 무거움. 야목 건조. 마실수록 렌목 문지르며 피부 아래 가려움처럼. 개울 근처 텐트 치다 야 물과 바위 힘이 붉은 얼룩봄. 조심 만지니 페인트 아님. 철분. 녹이나 다른. 렌. 떨리는 목소리. 이물봄 물하냐. 그는 혼란에 올려다봄. 갑자기 기침. 몸 숙여 헛구역질. 축축하고 깊음. 야 급히 다가가 맥쿵쾅. 다시 올려다보니 입술 진홍. 피만 나. 속삭임. 렌 손등으로 입 닦으며 저음 비웃음. 너무 빨리 마셨어. 눈 닿지 않는 미소. 하지만 얼굴 혈색 빠지고 손 약간 털림. 물금 속 냄새 사이엔 날카롭고 잘못된 비에 남은 녹슨. 돌아가자. 야 단호. 얼마나 가까워도 상관없어. 뭔가 잘못됐어. 렌 망설이면 아무 쪽 봄. 멀지 않아. 앞에 사찰이나 오두막 있을 수. 좀 쉬자. 안개 이제 짙어 숲바닥 휘돌며 개울소리 삼킴. 야 도와 앉이고 병 하나 다시 여름. 반쯤 탁한 물 기대. 하지만 맑고 물이 안 자연스럽지 않게 고요. 기울이자 빛의 안 움직임. 순간 병 안 소용돌이. 실이나 머리카락 떠다니는. 눈 깜빡. 사라짐. 고도 타실 거야. 안정 목소리. 현기증. 렌 약하게 고개 끄덕이지만 대답 없음. 이제 나무바니. 초점 없이. 입 살짝 벌리고 듣는 듯. 뭐야. 야 속삭. 그는 고개 저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들은 것 같아. 그녀 귀 기울임. 아무것도. 바람만 가지 스침. 그러나 침묵 이상. 주변 숲 더 이상 생생 아님. 곤충 없고 새 없고 나무 갈라짐 없음. 개울 약한 물방울과 아래 리듬만. 똑, 똑, 똑. 야 돌아봄. 소리 텐트에서. 룻으로 바닥에 규칙 떨어짐. 하늘 맑은데. 기어들어 지퍼 여름. 안공기 얼음. 침낭 습하고 옷천에 달라붙음. 안개 젖은 듯. 만지니 손가락 젖음. 흙, 금속, 달콤 냄새 피어오름. 녹 조임. 렌, 물. 그는 동공 확장된 눈으로 봄. 괜찮아. 가볍게. 산이야. 뭐 도움된다고 했어. 나 얼어붙음. 그게. 그는 혼란에 눈 깜빡. 출신 개헌한 듯. 아니. 착각. 관자놀이 문지름. 신경 쓰지 마. 머리 아파. 야 공기 들이키려 밖으로. 재킷 꽉 줌. 안개 더 가까이 스며들어 도착 흔적 삼킴. 모든 나무 오래된 듯 안개 속 그림자. 여기 누구 없어요. 소리쳤지만 전달 안 됨.
삼켜지고 압도당함. 렌 쪽 돌아보니 그는 다시 마심. 움직임 본병. 렌 멈춰. 소리치며 빼앗음. 액체 흘러 손목 튠. 순간 타는 듯 차가운 화끈. 그녀는 떨어뜨림. 물이 땅으로 빠르게 스며 사라짐. 렌 그녀 손봄. 야. 물 닿은 피부 창백. 회색. 공포 가슴 솟음. 지금 떠나. 배낭. 손전등. 젖지 않은 것 챙김. 하지만 길 돌아보니 표식 안 보임. 안개 모든 삼킴. 렌 일어나려 비틀거리며 기침. 이번 소리 다름. 두껍고 막힌. 고개 들자 입꼬리 검은 물선. 턱으로 뚝뚝. 야 비명. 그는 미친 듯 닦으며 얕은 숨. 안 돼. 목에 있어. 그녀가 잡은 손 떨림. 지금 산 내려. 나 잡아. 하지만 몸 격렬 떨리고 혈색 피부 떠남. 셔츠 젖어 차갑고 습한. 냄새 맡음. 땀이나 피 아님. 그 고인 물 냄새. 숲 깊은 곳에서 노인 목소리. 가볍고 익숙. 마셨어. 야 소리 쪽. 안개 넘어 형상. 길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음. 노인. 밀집모 낮추고 옷 마른 안개에도 렌 헐덕이면 훈 크게. 선생님 여기. 노인 손들음. 손바닥 펼침. 반짝이는 완전 투명병. 은결 유리 따라 땀처럼. 두 병. 가볍게. 등산 위에. 야 목 조임. 뭐 줬어요. 노인 기울임. 얼굴 그림자 가림. 산 선물. 내 기억 마셨어. 이젠 애 기억 마실 차례. 렌몸 경련. 무릎 꿇고 배 움켜쥔. 고통. 입 벌리자 물아님. 검고 두껍고 기어. 힘이 미체 작은 형상 꿈틀. 야 비명 안개 메아리. 이번엔 대답 소리. 야 가슴 대리는 소리 모름. 렌 옆 신음인지 안개 메아리인지 산 자체. 그녀는 렌 끌어안고 흔듦. 하지만 몸 무겁고 날은 안에서 끌어내리는 듯. 검은 물 아래로 철과 부패 두껍게. 야입 막음. 악취. 꿈틀벌레 이제 연기처럼 풀어지며 머리카락처럼 떠올라 사라짐. 노인 움직임 없음. 몇 미터 떨어진 안개 반쯤. 병손에. 그한테 뭐 한 거예요. 야 갈라진 목소리. 이게 뭐예요. 노인 기울임. 이쁨직이지만 일본어나 알 언어 아님. 울림. 깊고 리듬. 고대. 주위 공기 힘이 반짝. 아스팔트 열기처럼. 차가움에도. 렌 갑자기 기침 멈춤. 야 공포에 어깨 만지니 피부 얼음. 눈 너무 크게. 동공부연. 노인처럼. 그 후 웃음. 렌. 야 속삭. 그는 천천히 눈 깜빡. 물 입에서 뚝. 괜찮아. 낮고 멀게. 그녀가 부르는 중. 누구. 그는 남자 뒤 숲 가리킴. 야시선 따름. 안개 너머 힘이 형상 움직임. 나무 사이 그림자. 사람일 수 있거나 남은 것. 머리, 어깨, 팔 윤곽 보이지만 비율 이상. 길고 움직임 반쯤 인형처럼 경련. 가까이 다가오며 공기 더 무거움. 각 형상 손의 병. 수백. 투명 액체 가득. 야 비틀거리며 앵그름. 떠날게요. 덜리는 입술. 이제 렌 저항 없음. 무감각히 따라오며 표정 평온. 눈 비움. 안개통에 움직이지만 숲이 쉽게 놓아주지 않음. 길 구부러지고 나무 반복. 몇 분 전 봄가지 매듭. 모든 방향 같음. 앞에 따뜻한 황금빛. 작은 오두막. 야 거의 울음안도. 거기 누군가 있어. 반쯤 끌어 반쯤 이끌며 다감. 문이 그녀 만지기 전 열림. 안유일 등불나무 탁자 위. 중년 여성 옆에 앉음. 수십 년 된 등산 장비. 은발. 피곤하지만 친절 얼굴. 그들 보자 즉시 일어남. 여기 안 돼요. 말함. 야 미친 듯 고개 끄덕. 제발 남친이 아파요. 뭔가 마셨어. 여성 눈. 야 가방 묶인 병 스침. 얼굴 창백. 물 마셨어. 나 얼어붙음. 네. 하지만 여성 손목 잡음. 나이에도 세게. 지금 떠나세요. 온 길로 돌아가 뒤 보지 마. 그는요. 여성 렌봄. 정말. 눈과 표정 어두워짐. 반쯤 갔어요. 야 심장 멈춤. 무슨. 여성 망설임.
금 울봄 물하냐. 옛 전염병 것. 봉인한 감염자 익사시켜 퍼지지 않게. 산이 기억해. 잡은 걸 놓아주기 싫어. 야 손 떨림. 그가 그녀가 부른다고 누구. 여성 눈 내림. 산 영혼이나 남은 거.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죽음 앞에 자비. 하지만 자비가 굶주림 됐어. 뒤 판자 삐걱. 야 돌아봄. 렌 일어나 열린 문 향함. 몸 가볍게 흔들림. 그만 느낄 흐름에. 렌 가지마. 그는 밖으로. 안개 즉시 삼킴. 야 비명 쪼다가지만 여성 팔 잡음. 따라가면 돌아오지 않아. 이미 일부야. 눈물씨야 흐림. 그를 버릴 수 없어. 여성 세계. 그럼 둘 다 영원히. 충돌 소리 그들 비명 가름. 야 내려다보니 가방병 하나 갈라짐. 안 물 바닥으로. 나무 스며들지 않고 퍼지며 잉크처럼 어두움. 표면 아래 천천히 뱀. 여성 뒤로. 만지지 마. 야몽 굳음. 퍼지는 웅덩이 약한 속삭임. 랩 목소리. 마셨어. 등불 격렬 깜빡. 방 어둠 들락. 비단정의 바닥 마름. 랩 목소리 문밖 바로. 돌아와. 목마라. 그녀 굳음. 근육 떨림. 랩 목소리 열린 문통에 가볍고 약하지만 규칙. 돌아와. 다시. 나버렸어. 박안개 약간 덜림. 느린 파도 숨쉬듯 어둠 이동. 그녀는 윤곽만. 현관 몇 미터 서서 완벽 조용. 여성 손목 잡고 날카롭게 속삭. 대답 마. 그 아냐. 하지만 볼 수 없음. 들리듯. 여성 눈 커지며 공포. 그게 원해. 그들 목소리. 얼굴 써. 안개 들어가면 물 아래로. 야 목구멍 뜨거운 건조가 마실수록 커짐. 각 숨이 모래처럼 패 긁음. 물 아래 무슨. 여성 망설. 목소리 약간 끊김. 공인한 우물. 거서 끝나. 거서 직접. 또 속삭임 밖에서. 더 가까이. 야 제발. 그녀문 향. 2번 더 선명. 렌 윤곽 안개 살짝 흔들림. 안개 피부부터 살아있는 듯 팔. 목휘감. 눈 힘이 빛나 그녀 등불 반사. 아파. 떨며. 정말. 멈추기 전 앞으로. 여성 이름 소리치지만 야 풀림. 그냥 만나고 싶어. 연락되면. 삼켜진 건 다가갈 수 없어. 여성 경고. 야무시. 밖으로. 차가움 즉시. 두껍고 습하고 숨막힘. 숨결 짧은 흰 구름. 렌 몇 걸음 앞. 안개 왜곡 형상. 렌 속삭. 눈물 안개 섞임. 제발 안으로. 그는 힘이 미소. 찾았어. 뭐 원천. 손들어 뒤 숲 가리킴. 야 따름. 얼어붙음. 앞 나무 사라짐. 대신 당 거대 분화구로 꺼짐. 검은 물 가득. 표면 등불빛 삼킴. 천천히 거품 솟아 가벼운 휙휙 터짐. 렌 한 걸음 더 가까이. 야 달려 팔 잡음. 피부 얼음보다 차가움. 렌 멈춰. 그는 천천히 그녀 향. 안개 반쯤 얼굴 가림. 눈보자 숨 멎음. 더 이상 누나님. 물 가득 빈 구멍. 안 힘이 움직임. 꿈틀. 목마라. 가볍게. 그리고 미소. 천천히. 자연스럽지 않게 뺨 살짝 갈라짐. 입꼬리 검은 물 흘러. 야 비명. 비틀거리며 뒤로. 내려다보니 발 옆 웅덩이 반사 그녀 미소. 더 이상 그녀 얼굴 아님. 렌. 그녀 뒤에. 안개 다시 움직이며 수백 목소리 거의 그녀처럼 가볍게 속삭. 마셨어. 가져왔어. 이제 산 거야. 아침에 이누라 산 안개 거치며 숲 고요와 빈 길 드러냄. 주민들 밤 폭풍 지나쳤다고 길 씻음. 하지만 첫 수색팀 도착에 쉼터 근처 이상한 것. 무너진 텐트. 배낭. 나란히 놓인 두 유리병. 둘 다 완벽 맑은 물 가득. 야날 엔 흔적 없음. 발자국 없고 투쟁 흔적 없음. 녹슨과 소나무 냄새 안개보다 무겁게. 당국도 다른 등산 사고로. 모두 그래. 기승마을 노인가게 주인 빼고. 그는 병 봤음. 경찰 만지지 말라 중얼. 이해 못하는 한 구절. 산이 빚갚아. 그날 밤 두 등산객길 머리 바위에 앉은 그림자 봄.
밀짚모 노인, 작은 나무통 옆 조용 미소, 기념품 판다고, 팻말산 순수물, 등산 위에 2개, 가까이 보니 병 하나 열리고 은결 미끄러진 담처럼, 노인 고개 끄덕, 가볍고 고요 목소리, 걱정 마, 모두 줄 만큼 있어. 다음 아침 통 사라지고 병 새로 그 자리에, 완벽 봉인, 모두 햇빛 반자, 가까이 기울이면 주민들 말하길 유리 안 힘이 얼굴 반사, 눈 크게 뜨고 입 물아래 움직여, 다음 목마른 여행자 집 데려가길 기다림. 이 이야기들 즐기셨길. 내일 또 무서운 이야기 업로드. 구독하고 알림 켜서 놓치지 마세요. 거의 매일 올려요. 좋은 밤 되세요.